예, 그다음에 두 번째 주간 이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지금 유종복 시장의 이 인사와 관련된 얘기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선출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일단 이분은 어디 계셨나 했더만 여기서 회장을 출마하셨더라고. 이윤성 전 시원. 이분 이제 정치 안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언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인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출마를 하셨다가 결국은 그 회원들이 거의 선거 보이콧을 한 것 같은데 결국 무산됐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좀 내용을 좀 더 좀 파악하셨나요? 어떤가요? 우리 이송수 팀장님이 사회복지사 아니세요? 이게 일단 사회복지협의회가 뭐 하는 데인지 먼저 설명 좀 사회복지협의회가 예전에는 그 인천이 해방 이후나 전쟁 이후에 사회복지 시설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주로는 이제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 이런 분들의 권익보호라든지 또 이런 분들이 보다 사회복지 처우 개선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설연합회로 출발을 해서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또는 그 자원봉사자 관리 또는 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주로 총망라한 가장 큰 규모의 그 기관이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꽤 많겠죠. 인천의 사회복지사협회는 따로 있는 따로 거예요. 있죠. 사회복지사협회는 따로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또 따로 있고 시설과 기관들의 단체, 시설기관 단체의 일종의 연합회가 이제 사회복지협의회. 시설기관 단체들이 모여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하니까 이건 어찌 보면 인천시 재정과 뭐 굉장히 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그 보면은 지난 7일이죠. 12월 7일 날 이제 그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선출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적위원이 179명 중에 지금 과반수가 모여야 되는데 과반수가 못 모이고 79명뿐이 참석을 못 해가지고 결국 무산이 된 거거든요. 그 후보는 이제 이윤성 전 새누리당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고요. 근데 예전에는 뭐 후보자가 뭐 서너 명 됐던 걸로 같은데 이번에 다 그냥 출마도 안 하시고 그냥 전문성도 없고 언제 사회복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딱 해가지고 이게 막 결국 무산돼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뭐 선거 보이콧 했다라고 봐도 거의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사회복지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사회복지에 대한 전혀 어떤 그동안 경험이나 사실은 별 관심도 없었어요. 관련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오는 것은 유종복 시장하고 고교 동문이라는 거. 그다음에 같은 새누리당이라는 이 두 가지 점 말고는 이분이 출마할 이유가 없고 연배도 지금 70이 넘으시지 않으셨어요? 73세 정도. 그러니까 왜 이분이 여기서 나타났나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종복 시장이 취임 이후에 우리 인천에서는 그 과거에 없었던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2014년 예산심사 때 인천의 그런 모든 사회복지 기관 단체들이 총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시청에서 계속 1인 시위도 하고 모든 기관의 현수막들이 다 이렇게 날 붙여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2015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또 역시 이 예산 편성 문제 가지고 또 사회복지협의회 대부분 거기 소속인 기관과 단체 이런 부분들하고 또 갈등을 빚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종복 시장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이 과오 5점이 남겨진 거예요. 사실은 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금도 여전히 정부에 이 박근혜 정부 이후에 유사 중복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페널티, 이 폐지 뭐 이런 거에 다른 지자체들은 거부하는 데도 있고 뭐 아니면은 정부가 유사 중복 사업이라고 지정한 것만 그냥 마지못해 이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천은 막 더 막 유사 중복 사업을 몇 배를 더 찾아서 지금 많은 그동안에 이 취약지역 사각지대 이런 복지사업을 다 없앴잖아요. 그런 부분에 사실은 이 저항을 한 어떻게 보면은 이 대표적인 이 단체가 사회복지 협의회였거든요.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회복지협의회 그러니까 소속 기관들이 사실은 유종복 시장이 오시면서 예산도 삭감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줄고 그런데 대해서 지금 그분들은 그 회장님이라고 하는 건 다시 예산을 복귀하거나 적어도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 줘야 될 분인데 고교 동문이고 새누리당 출신이고 국회의원 4번 했다고 해서
그들의 복리 증진과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걸로 보여지는 분이 단독 출마를 했고 나머지 4명이 출마를 준비했다가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등록을 안 해버린. 뭐 어딘가 압력이 있었을까요? 압력이 있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제적회원 179명 가운데 79명이고 100명이 아예 참여를 안 해버린 거죠. 보이콧한 거죠. 그러니까 유정복 시장 한 방 더 맞은 거죠 지금 이거.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하나더라도 12월 16일 날 내일 모레 다시 이제 임시총회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회장 선거를 하는데 이때 다시 또 출마하신다고 하던데요. 뭐 그동안에 뭐 아마 이렇게 작업했겠죠. 참석하지 않은 단체 뭐 이런 기관 이런 데는 아마 작업을 뭐 계속 했을 거예요. 참 하여간. 근데 4선 국회의원 출신이 지역에 정말 뭐 추대를 해서 봉사하는 자리로 건강하게 하시면 모르겠습니다. 추대를 해서.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동안의 사회적 경험과 경륜을 인천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부드럽고 좋은 일에 이렇게 가셔야지. 이렇게 이분도 명예가 얼마나 실추하겠습니까? 국회의원 2번 떨어져서 기분도 나쁜데 하다 보니 사회복지협의회장도 이게 보이콧 당하면 명색이 우리나라의 4선 국회의원에게 이게 본인도 명예가 있고 그런 분인데 이게 뭔 일입니까 사실. 그건 그냥 자진 사퇴하셔야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근데 아무튼 이게 참 아니면 탄핵당해요. 유 시장님이 참 애석한 거죠. 이게 점점 뭐 미래로 가야 되는데 이 여러 뭐 출자 기관이 출연 기관이든 이런 데를 보면은 중앙에 연계된 그런 그 특수 이런 사람들을 인사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 뭐 그런 경험을 많이 필요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전문성이 또 뭐 없는 이제 이런 분들을 그냥 막 갖다 그 정당 그 연관돼 있다는 이유로 막 갖다 지금 막 배치하거든요. 갖다 막 꽂고. 그러니까 청와대도 김기춘 시장도 안타깝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원로하신 분이. 하여간 뭐 지금 뭐 16일 날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해가지고 회장 선거를 다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했었으면 어쩌면 망신 아니면 망신인데 그래서 이제 자진 사퇴하거나. 근데 하여튼 좀 두고 봐야겠죠. 두고 봐야죠. 근데 이 문제와 또 하나 문제는 저도 이건 참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는데요.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이사를 한 1년도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박용복 대표이사님이 돌연 사퇴를 하셨습니다. 12월 5일 날. 네. 그래가지고 6개월이나 됐나? 제가 알기로는 유나이티드가 이번에 2부 리그에 있다가 그 1부 리그로 올라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아니, 일부 리그에 있었고 있었다가 떨어졌다 안 떨어질 뻔하다가 10등 했어요. 총 12개 팀이 있는데 일부 리그에 거기에 11등 12등 하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막판에 10등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일부 리그를 유지한 거 아닙니까? 일부 리그를 유지했으니까 일단은 선방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사를 보니까 저기 관객분들이 막 운동장 뛰어나가서 막 축하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사퇴하셨어요. 네. 왜 그럴 겁니까? 그런데 이것도 우리 유정복 시장님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게 언론 이거 참 사실은 저 박용복 대표님 잘 알지만 왜 그만두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좀 이분도 연배가 70이신데 제가 갑자기 이거 그 직원들도 잘 몰랐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어느 아니 항상 문자 보내요. 오늘은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구경 오세요. 그리고 이게 주말이면 맨날 문자 와가지고 아직 한 번도 안 갔지만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지역에서 하셨고 인천에 그리고 정무 부시장도 하시고 또 지역에 또 이렇게 진보 진영의 뭐 선배로서 뭐 여기 유정복 시장에 계실 때 대표이사 한 거에 대해서 조금 뭐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원로로서 지역 원로로서 어려운 일을 맡으셔서 성과를 냈는데 이렇게 된 거는 틀림없이 유정복 시장 측근들의 관계의 뒤통수를 맞은 격 이렇게라고 기호일보에서 보고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갑자기 한 것은 임기도 끝나지 않은 상태고 특히 내년도에 인천시에서 인천 유나이티드가 이제 상법상 상장 아니 주식회사입니다. 여기가 거기에 그래도 그동안 저희 때부터 조금씩 지원했어요. 시민 구단이니까 한 내년도 예산 한 50억 주는 걸로 확정이 돼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네, 50억까지 주는 걸 그거 다 누가 했겠습니까? 이 대표이사가 박영복 대표이사가 시의원님들 다 쫓아다니면서 원래 한 30억 했었거든요. 예산 좀 올려주세요. 우리 어렵습니다. 좋은 축구 선수 데려와야 우리 유나이티드 내년엔 뭐
뭐 6등 안에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걸 성과를 이뤄놓고 네. 또 여기저기 뭐 길병원이나 뭐 아까 얘기한 뭐 여기저기 그 후원 단체들도 많이 모집을 하신 것 같아요. 두루두루. 그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그만둘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만뒀다는 얘기는 자진 사퇴라기보다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관뒀다. 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사실은 운영은 이제 유나이티드가 시민 구단으로서 계속 존속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유나이티드가 시민 구단으로서 스스로 그 이 자립이나 이럴 역량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이걸 전환해야 되냐, 아니면은 뭐 시가 거의 뭐 모든 예산을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시가 다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1년에 50억을 시비로 직접 지원하고 또 나머지 뭐 신한은행이라든가 이번에 공항공사라든가 뭐 이런 데들은 시가 대신 광고 따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럼 결국은 이렇게 많은 돈을 따주는데 그동안 유나이티드 경영진들이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네. 아직도 그 선수들 여러 그 이적료나 아직도 못 갚은 돈이 수십억에 달해요. 그러면 대표들이 바뀔 때마다 의회에 와서 사실은 굽신거리면서 내가 이렇게 경영 혁신을 할 테니 네. 한 번만 이 기회를 달라라고 한 게 벌써 이 다섯 번째. 근데 지금 정무부시장 하시는 조동암 부시장님도 똑같습니다. 이 유나이티드는 네. 이게 구조적인 문제였어요. 너무 선수에 비해서 시민구단인데 경영, 이 관리 뭐 이런 직원이 너무 많고 네. 너무 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급여를 받아가고 네. 그리고 뭐 해외 가서도 전주훈련 가서 언론에도 나왔지만 그런 클럽 이런 데 가서 뭐 이 돈으로 결제해가지고 이렇게 흥청망청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예. 운영 자체가. 근데 이 박영복 대표께서 가시면서 네. 그 세 가지를 일소하겠다고 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선수 선발 역시 지금은 바뀌었지만 네. 여기에 감독이나 코치진들이 특정 지역, 특정 자기 인맥에 이런 실력도 안 되는 선수들을 선발하고 우리 네. 인천 출신, 인천시민구단인데 정작 더 실력이 있는 인천 출신들은 뽑지도 않고 네. 이게 몇 년 동안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그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은 한 푼도 지원이 없다. 네. 또 하나는 방만한 경영, 그 불필요한 인력들, 시민구단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냐. 더 간소화 이걸 슬림화해라 해서 이러한 부분의 개선. 뭐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실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모금이든 이런 거를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시도들을 해라. 이런 조건으로 했고 실제 네. 박영복 대표가 들어가셔서 바로 감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사실은 뭐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알려진 얘기는 언론에도 나왔지만 이 유나이트 내에 옛날부터 이걸 좌지우지하는 실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비선 실세요?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난번에 이 경영 개선이나 여러 측면에서 그만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다시 불러들이고 지금 뭐 이리고서 지금 몇 개월 만에 박영복 대표가 이렇게 사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의회하고 벌써 수년간 인천시 예산이 혈세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혁신하겠다고 한 게 다시 이게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진짜 도로아무 타불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면입니다, 사실. 네. 거기도 비선 실세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2부 리그로 떨어질 상황에서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 이사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랑 그 교감 없이 이사회를 소집했답니다. 원래 이사회 소집 권한은 그 대표이사나 아니면은 이제 이사 몇 명 이상의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 대표이사한테 교감 없이 그러니까 그 우리 대표이사는 5일날 사퇴하셨는데 네. 이제 그 한참 전에 공지를 해야 되는데 그 대표이사는 교감 없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네. 이게 대표이사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압박이 가해진 거죠. 그러니까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뭐 그게 안 하면 되지. 나 성과도 내고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의논을 해가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표이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되는데 몰아내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로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사회를 9명에서 4명 나왔다가 한 사람이 1시간 뒤에 와가지고 간신히 5명에서 해서 했는데 그날 통과시킨 것이 전 인천시 부시장도 하셨죠. 전 인천 상공에서 상근 부회장
하셨던 정병일 부회장님을 신규 이사로 추천해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는 이 사람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모시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 예상 50억을 받아가는 상법상 주식회사 인천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무조건 시민구단이라고 해서 덮어줄 것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50억 이상 들어가고 있고 사실은 그 운동장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공설 운동장 아닙니까? 예. 어렵게 돈 들여서 정말로 그 축구 전용 구단 그 운동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50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 가치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인천 시민에게 사랑을 받고 투명하고 인사도 투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곳인데 지금 이런 인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난장판이 된다는 것은 정말 인천 시민 입장에서는 슬픕니다. 근데 하여간 이것도 유종복 시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박영복 대표이사가 사퇴를 했고 그걸 또 금방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그렇죠. 받고 또 다시 또 이제 신규 이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이사장 뭐 아마 지금 분위기로는 그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인사 문제가 굉장히 어떤 좀 외부의 어떤 이런 압력 내지는 외부의 어떤 뭐 그런 목소리에 의해서 된다는 게 이게 좀 그냥 구단도 시민 구단인데 그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유나이티드 FC는 시민 구단으로서 자기 정체성과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사실은 좀 재정립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언제까지 시민구단이라는 이 꼬리표가 붙어 있다고 해서 그 내부적인 이런 그 투명하지 못하고 이런 거를 언제까지 계속 혈세로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인천 유나이티드 FC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시민적 공감대를 갖는 그런 계기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이 소식은 다음에 우리 우리 강병수 전 의원님께서 뭐 박영복 대표선하고 가깝다고 하시니까 다음에 한번 불러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윤성 전 의원님은 재고를 나와가지고 고교 동문이라 이게 낙하산 인사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박영복 대표이사님도 재고 나왔는데 팽당하는 거 보면 이게 같은 재고도 이게 좀 경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대접받는 처우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한테는. 이제 뭐 한번 만나서 여쭤볼게요. 네, 다음에 하여튼 좀 더 이 얘기는 좀 이렇게 진전된 이야기를 하고 단순히 이게 뭐 대표이사를 바뀌고 안 바뀌고 사퇴하고 안 하고 중이 아니라 인천 유나이티드가 진짜 이게 언급하신 대로 그렇죠. 진짜 인천의 시민 구단으로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로 좀 더 논의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좀 다음에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 주간 이슈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